134페이지 나비뼈 스페노이드 본 접평골입니다. 호접몽 할 때 장자의 호접몽에 나오는 그 접자, 나비 접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페노이드라는 말은 지오메트리, 기하학 쪽에 있는 쪽에서 말할 때 테트라히드론과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135페이지 나비뼈의 일반사항 읽어보겠습니다. 나비뼈 스페노이드 본은 날개를 편 나비 모양을 하고 있고 짝을 이루지 않는 뼈, 싱글, 언페어드 본입니다. 나비뼈는 머리뼈 바닥,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약간은 조악하게 이렇게 모아놓은 그림인데 프론탈 본, 에스모이드 본 뒤에 이렇게 싱글로 있고 템포럴 본이 양쪽 옆에 이렇게 붙어 있고 뒤쪽에 오시피탈 본은 일부만 붙어 있는 상태이지만 오시피탈 본이 뒤에 연결이 돼서 스페노 오시피탈 신콘드로시스로 연결이 되고 이 그림은 사실상 여러분들께 머리뼈의 실습 강의 때 한번 보여드린 그림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나비뼈는 머리뼈 바닥 크레니얼 베이스의 중간 부분의 앞쪽을 대부분 차지하고 프론탈 본, 그리고 아시피탈 본, 그리고 템포럴 본 사이에서 날개를 펼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비뼈는 머리뼈 바닥 크레니얼 베이스의 중간에 위치하며 매우 복잡하다. 사실은 이 나비뼈 다음에 나오는 템포럴 본은 더 복잡하죠. 뭐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나비뼈도 꽤 복잡한 뼈입니다. 그리고 나비뼈의 바디에는 빈 공간인 스페노이델 사이너스,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던 페라노이델 사이너스 4개 중에 한 가지가 되겠죠. 나비뼈는 중앙의 몸통 바디와 바깥쪽으로 돌출된 한 쌍의 큰 날개 그레이터 윙, 그리고 작은 날개는 레서 윙은 앞쪽에 붙어 있고 아래로 뻗은 날개둘기 테리고이드 프로세스. 사실상 날개가 세 종류 혹은 뭐 네 종류의 테리고이드 프로세스를 레터럴 미디얼 테리고이드 플레이트로 본다면 날개가 많이 달려 있는 그런 뼈라고, 바디에 여러 개가 붙어 있는 뼈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36페이지에 보면은 인프라템포럴 파사 쪽에서 본 그림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나비뼈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비뼈는 아래 구조물 형성에 관여하는데요. 먼저 안테리어 크레니얼 파사, 안테리어 크레니얼 파사의 형성에 레서 윙이 관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인프라템포럴 파사의 천장, 제가 4번을 먼저 읽었는데 인프라템포럴 파사의 천장 부분을 담당하는데 이것은 인프라템포럴 크레스트에서 직각으로 꺾인 아랫부분에서 보시면 되겠고 2-92에 얼핏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머리뼈 목의 대부분 주로 앞쪽에서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스페노이드 본의 안와에서 보시게 되면 이것은 뭐 다시 또 그림을 그려서 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X자로 그리고 안와는 계속 한 번씩 그려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그레이터 윙, 레서 윙, 이 사이가 뭐라고요? 이 사이가 수피리어 오비탈 피셔. 또 복습하는 것인데 여기는 뭐예요? 이 아래 여기가 맥실라죠. 맥실라하고 사이가 있는 것이 인피리어 오비탈 피셔이므로 스페노이드 본이 안와도 형성하고 그다음 본이 네이절 캐버티의 바깥 및 천장도 관여한다라는 거. 앞쪽에서 펠라타인 본 쪽에서 보셨을 때 거기에 이제 스페노이드 본의 바디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미디얼 테리고이드 플레이트 같은 것들은 보니 네이절 캐버티의 바깥 및 천장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낱개머리뼈에 관절하는 7개의 뼈가 나와 있는데 에스모이드 본, 에스모이드 본 여기서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서 관절을 하고 있죠. 에스모이드 본이 관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론탈 본 관절하고 있네요. 프론탈 본, 그 다음에 템포럴 본이 이쪽에서 템포럴 본의 스쿼마라고 하는 부분이 관절을 하고 있고 그 다음 포라이탈 본이 이 위에서 관절을 하고 있겠지요. 그 다음에 자이고마틱 본은 스페노 자이고마틱 수처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바깥쪽에 있고요. 그 다음 팔라타인 본과 피라미달 프로세스에서 테리고이드 플레이트 사이에 이렇게 끼인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바디가 보모랑 이렇게 만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137페이지 나비뼈의 구분 보시겠습니다. 먼저 바디, 그리고 그레이터 윙, 레서 윙, 그리고 테리고이드 프로세스 해서 테리고이드 프로세스는 레터럴 플레이트랑 미디얼 플레이트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실 때 네, 바디, 그레이터 윙 지금 전면입니다. 전면이고 레서 윙은 이 위에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테리고이드 플레이트라고 하는 것들은 레터럴 테리고이드 플레이트, 미디얼 테리고이드 플레이트, 미디얼 테리고이드 플레이트, 레터럴 테리고이드 플레이트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림에서 지금 제가 색칠하고 있었던 부분이 전면에서 본 모습, 그 다음에 흔히 저희가 이제 그 미들 크레니얼 파스에서 본 그 윗면에서 본 모습이 이 부분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뒤쪽에서 본 그림이 지금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옆면에서 본 그림은 특별히 특별히 보여드리지는 않았는데 책에 있는 그림 2-95 14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대충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대충 따라서 한번 그려본다고 하면 네,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 부분이 이제 그레이터 윙이겠죠. 그레이터 윙이고 템포럴 서피스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내려와서 이 아래쪽에는 이제 좀 길이가 짧아서 짧게 그리겠습니다만 레터럴 테리고이드 플레이트가 보이는 거고, 그 미디얼 테리고이드 플레이트도 안쪽에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고, 이 뒤쪽에 이제 그레이터 윙의 안쪽으로 바디 쪽의 일부가 보이게 되는데, 안테리어 클리노이드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고, 이것에 이제 셀라 털키카 구조가 생기면서 거기에 이제 포스테리어 클리노이드 프로세스 돌줌 셀라이가 있고, 그 다음에 스페노 오시피타 신콘드로시스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생기겠고요. 그 다음 이쪽 옆에는 이제 그 카로티드 서커스가 생기는 부분이 살짝 보이고, 정면에서는 이제 포레멘 로툰덤이 이렇게 약간 보일 수도 있는 정도가 되겠죠. 네, 어쨌든 옆에서 본 모습까지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말씀드리고, 이것은 이제 스파이나 앵귤라리스가 되겠죠. 네, 좋습니다. 다시 137페이지의 하단으로 내려가서 그 구분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는 몸통은 나비뼈의 중앙에 위치하며 육면체이며 그 속에 빈 공간인 나비굴이 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요 안에 여기 부분에 이제 스페노이달 사이너스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비굴은 얇은 뼈판에 의해서 좌우로 나뉜다. 이 중간에 septum이 사실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나비굴이 개구하는 나비굴 구멍 애펄처 오브 스페노이달 사이너스는 앞쪽으로 열려서 부정형인데요. 코 안 네이잘 캐버티와 교통을 하게 되어 있고, 몸통의 위쪽에는 움푹한 뇌하수체 어목 하이포피지얼 파사가 있어서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가 되겠죠. 하이포피셜 파사가 있고, 이 오목에는 하이포피시스가 놓이게 됩니다. 그레이터 윙은 몸쪽의 양쪽에서 날개 모양으로 뻗어나온 굉장히 큰 돌기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이니까요. 큰 돌기이면 4개의 면과 4개의 모서리가 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레서 윙은 작은 날개는 몸통의 앞쪽에 위치하고 양쪽으로 수평되게 돌출한 삼각형의 뼈판이다. 위에서 보았을 때 보이는 이 부분이 레서 윙이 되는 거라서 대충 그렸을 때 삼각형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테리고이드 프로세스는 몸통과 큰 날개가 결합하는 부위에서 아래로 뻗은 돌기로 안쪽 판과 바깥쪽 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두 판은 위쪽에서는 서로 결합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서는 갈라져서 날개 패임 테리고이드 나치를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8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나비뼈의 앞면, 바깥면, 뒷면, 윗면에서의 관찰인데요. 앞면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바디, 레서윙, 그레이터윙, 테리고이드 프로세스가 다 보이고요. 바깥면은 이거죠. 이 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레이터윙하고 테리고이드 프로세스, 사실 실제로 지금 제가 빗금을 치고 있는 바디 부분도 일부 보이긴 하지만 그냥 보시게 됐을 때는 그레이터 윙하고 테리고이드 프로세스만 보인다고 볼 수도 있겠죠. 뒷면에서는 바디, 그레이터 윙, 날개 돌기가 다 보입니다. 뒷면에서는 그레이터 윙 다 보이고, 실제로는 그 레서 윙도 이 위에 달려 있는 게 뭐 썩 안 보인다라고 하긴 어렵기 때문에 이 표는 대략 그 대략적인 디스크립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윗면에서는 사실은 몸통, 그레이터 윙, 레서 윙이 보이고, 이 밑에 보면 뒤쪽에는 지금 테리고이드 프로세스가 보이는데 뭐 여기도 역시 계략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죠. 138페이지 나비뼈의 앞면에서 관찰되는 구조물 2-94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뼈 몸통에서 아래와 같은 구조물들이 있는데 나비뼈의 능선은 스페노이델 크레스트는 나비뼈 능선은 몸통의 앞면과 아랫면의 정중 부위에 돌출한 융기로서 벌집뼈의 수직판 펄펜디큘라 플레이트하고 붙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크레스트의 이제 그 명명법 자체가 크레스트의 명명법 자체에 이제 조금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앞에서 보았을 때 팔라타인 본이라든가 아니면 맥실라의 프론탈 크레스트에서는 에스모이델 크레스트라든가 혹은 콩칼 크레스트라고 하는 것이 맞은편에 그 관절하는 뼈의 이름하고 관계가 있었던 거에 비해서 이 스페노이델 크레스트는 실제로는 에스모이드 본의 펄펜디큘러 플레이트랑 펄펜디큘러 플레이트랑 관절하지만 이름 자체가 스페노이달 크레스트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 Aperture of the sphenoidal sinus, 나비굴 구멍은 나비 능선 스페노이드 크레스트 양쪽에 있으며 스페노이드 사이너스가 개구하는 큰 구멍으로 네이잘 캐버티의 나비 벌집 오목이라고 불리는 스페노 에스모이달 리세스로 열린다. 이 그림에서는 지금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 이 두 개의 구멍이 되는데, 그 구멍의 모양은 좀 부정형이 되겠지요. 그죠? 그리고 비도는 몇 개라고 그랬었어요. 앞쪽에서 말씀드렸는데, 비도는 수피리어, 미들, 인피리어에 더해서 수피리어의 위쪽에 스페노 에스모이달 리세스라고 불리는 비도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4층에 해당되는 곳에 있는 그 스페노 에스모이달 리세스로 여기에서 그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다른 비도와는 달리 미에이터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스페노이달 라스트룸, 나비뼈의 부리는 나비 능선 스페노이달 크레스트 아래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융기다라고 되어 있죠. 삼각형 모양의 융기라고 되어 있고, 보습뼈의 날개와 관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이 그림에서는 여기에 라스트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라스트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부위로서 여기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 책에는 이것이 이제 그 정면을 봤을 때, 이 뒷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더 잘 보이는데, 여기 그림에서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부리가 쭉 나와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여기가 서로 관절하는 것이 보모의 알라와 관절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페노이달 콩카의 저평골 갑계 콘케라고 되어 있는데, 복수형으로 나비뼈 선반은 나비굴 스페노이달 사이너스의 앞벽과 아래벽을 형성하는 뼈판으로서 나비뼈 선반의 바깥쪽 위에는 스페노이달 사이너스가 개고하는 나비굴 구멍 Aperture of 스페노이달 사이너스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노이달 콩카의 경우에는 지금 그 여기에서 연도색으로 제가 색칠을 하자면 이런 부분들이 스페노이달 콩카가 되는 것이죠. 콩카의 자체 뜻은 이제 뭐 방패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 스페노이달 사이너스. 스페노이달 사이너스는 예, 바디 속에 있는 빈 공간으로 얇은 뼈판인 septum of 스페노이달 사이너스에서 좌우로 나누어지고, 네, 이것은 사실 스페노이달 크레스트의 연장선상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 굴은 예, 코 안의 나비 벌집뼈 오목이라고 하는 스페노 에스모이달 리세스로 열린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동일합니다. 13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나비뼈 앞면에서 큰 날개 그레이터 윙은요. 그레이터 윙에서 보이는 것은 포레이먼 로툰덤이 보이죠. 포레이먼 로툰덤이 보여서 이 그림에서 보실 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여기 예, 여기가 되겠습니다. 포레이먼 로툰덤. 그 다음에 나비뼈 앞면의 작은 날개에도 보이는 것이 여러 구조물인데, 먼저 앞틱 캐날이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앞틱 캐날, 여기 약간 뒤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여기가 앞틱 캐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 시각신경관은 나비뼈 작은 날개의 바닥 부분을 관통해서 오비트로 들어가는 짧은 관이며, 합틱 너브하고 옵탈믹 아터리, 저희가 그 안화할 때 오비트 때 자주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리고 수피리어 오비털 피셔, 여기서 보이는 거, 이것은 뭐 작은 날개에서 보인다기보다는 작은 날개와 큰 날개 사이에 있는 구멍이죠. 예, 여기에는 아큐러 모터 너브, 트로클리어 너브, 옵탈믹 너브, 그리고 앱듀슨스 너브 및 예, 수피리어 옵탈믹 베인이 통과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나비뼈 앞쪽에서 봤을 때의 날개 돌기 테리고이드 프로세스인데요. 테리고이드 프로세스에는 이제 레터럴 테리고이드 플레이트랑 레터럴 테리고이드 플레이트랑 미디알 테리고이드 플레이트 두 개가 이렇게 다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레터럴 테리고이드 플레이트의 레터럴 플레이트 오브 테리고이드 프로세스 같은 말인데, 날개 돌기 바깥판은 날개 돌기의 바깥 뼈판으로 넓고 짧으며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림에서 봤을 때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다음 그 날개 돌기 안쪽 판은 날개 돌기 안쪽 뼈판으로 좁고 깊으며 아래 끝 부분의 고리 모양을 이루어 바깥쪽 바깥 후회 측으로 약간 휘어져 있고요. 이어져서 이 끝부분에 있는 부분, 여기를 테리고이드 헤뮬러스라고 하죠. 테리고이드 헤뮬러스. 좀 작게 그리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테리고이드 헤뮬러스라고 하고, 예, 텐저벨리 팔라티니머슬과 관계가 있죠. 네, 그다음 예, 테리고이드 커넬 혹은 미디언 커넬은 날개관은 날개 돌기가 몸통에 연결되는 부위에서 앞뒤로 관통하는 관이며, 이 관의 앞쪽 구멍은 예, 날개 입천장 오목 테리고 팔라텐 파사에 열리고, 뒤쪽 구멍은 포레이먼 라세룸 쪽으로 열려서 너브 오브 테리고이드 커넬 혹은 너브 오브 아테리 오브 테리고이드 커넬이 이쪽으로 통과가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면 여기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서 이 날개 돌기 거의 뿌리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그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의 그 뭐랄까 교통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여기가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 이고, 이게 이제 수피리어 오비탈 수피리어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인피리어 오비탈 피셔였을 때, 여기 뒤쪽에서 보시면 포레먼 라스름이 이렇게 있고, 여기 쭉 통과를 해서 이 앞쪽으로 가는 이 비디언 커넬, 위에서는 사실 또 포레먼 로툰덤도 있죠.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37페이지에 있는 그림 2-19를 한번 참조하시면 될 텐데, 그 커넬의 앞쪽 구멍이고, 그러니까 지금 대략 봤을 때 여기 부분이 개구하는 곳, 이 양쪽이 여기 부분이 개구하는 곳이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 테리고이드 나치는 안쪽 판과 바깥쪽 판, 레터럴 플레이트와 미디얼 플레이트 사이에서 아래로 열리는 페임으로 팔라타인 본의 피라미달 프로세스가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죠. 이 옛날에 만들어진 그 그레이 어네토미에서는 테리고이드 피셔라고 되어 있는데, 테리고이드
피셔라기보다는 나치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 표시를 해본다면 이 부분 테리고이드 나치가 되겠고 여기에 팔라타인 본의 피라미달 프로세스가 들어오게 되죠. 네. 그 다음 테리고이드 헤뮬러스 조금 전에 그림을 그려드렸던 것인데 핑크색으로 다시 한번 그려본다면 이게 이제 테리고이드 헤뮬러스 양쪽에 있는 것이 되겠고요. 이 헤뮬러스는 날개돌기의 안쪽 반 내측의 아래 끝이 낚시 바늘처럼 구부러진 것으로서 텐저벨리 팔라티닌 머슬이 부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그루브 오브 테리고이드 헤뮬러스 익상 99인데 날개 갈고리 고랑은 갈고리 헤뮬러스가 만곡되어서 형성된 고랑으로 입천장근의 힘줄이 지나가는 곳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나치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나치라고도 부르는 이 부분인데 여기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 날개 입천장 고랑 테리고 팔라타인 그루브. 테리고 팔라타인 그루브는 테리고이드 크넬의 앞쪽 구멍에서 날개 돌기의 바깥쪽 판 레터럴 플레이트로 내려가는 고랑이고 이 고랑은 맥실라와 입천장에 있는 같은 이름의 고랑과 결합해서 날개 입천장 관 테리고 팔라타인 커넬을 형성하게 되고 이 관으로는 팔라타인 너브들이 지나다니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굳이 따지면 여기에서 보시면 요렇게 보이는 이 부분이라고 하면 요렇게 보이는 이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테리고 팔라타인 그루브. 그 다음 버자이널 프로세스. 버자이널 프로세스는 나비뼈의 무리가 아니고 부리입니다. 스페노이드 라스트룸의 바깥쪽에 있는 가는 돌기이다. 가는 돌기이고 이 칼집 돌기를 중심으로 해서 안쪽으로는 보습 칼집 고랑 보메로 바자이널 그루브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입천장 칼집 고랑 팔라토 바자이널 그루브 등이 앞, 뒷 방향으로 나 있고 보습뼈와 입천장뼈의 일부가 간절돼서 같은 이름의 커넬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 140페이지에 있는 2-94에 비해서 지금 왼쪽 위에 제가 가지고 온 그레이 어나토미의 그림에서는 이것이 약간 들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형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바자이널 프로세스라는 부분이 여기에서 연두색으로 이 부분이 바자이널 프로세스가 되고 이 바자이널 프로세스를 통해서 양쪽으로 보면은 파린젤 커넬과 그루브 4 알라 오브 보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더 안쪽에 있는 것은 보메로 버자이널 그루브가 되고 바깥쪽에 있는 것은 팔라토 바자이널 그루브가 되어서 같은 이름의 그러니까 보메로 바자이널 커넬과 그 다음에 팔라토 바자이널 커넬을 이룬다라는 것인데요. 이 부분 역시 좀 다소 어려운 얘기가 우선 명칭에 있어서 한 가지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메로 버자이널 커넬은 다른 말로 베지 버자이널 커넬이고요. 그 다음 베지 바자이널 커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머리뼈의 머리뼈 아랫면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요. 머리뼈 아랫면에 그림이 있습니다. 머리뼈 아랫면의 그림으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그림은 28인데 베지 바자이널이 아니라 베지 파린젤 커넬이 있습니다.
네, 요 커넬은 다시 보머라인 캐널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요거랑 약간 바깥쪽에 있는 파린지알 커넬이 있는데 파린지알 커넬이 팔라토 버자이날 커넬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버자이날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이 버자이널에 나오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여기 있는 요 부분, 네, 저희 책에 나오는 것으로는 바자이널 프로세스, 이 바자이널 프로세스랑 보머의 알라 쪽에서 보머의 알라 쪽이 더 가운데에 있죠. 보머의 알라 쪽이 더 가운데에 있고 팔라토 바자이널이라고 하면 할 때 이 팔라토라고 하는 팔레이탈 본은 버자이널 버자이널 프로세스보다 이제 약간 더 레터럴 사이드, 그러니까 보머하고 팔라타인 본의 위치 관계를 봤을 때 보머는 가운데에 있는 뼈이고 그 다음에 팔라타인 본의 퍼펜디큘러 플레이트 쪽은 이제 보면 좀 더 레터럴 사이드에 있지 않습니까? 정중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이 바자이널 프로세스랑 만났을 때 보머랑 만나는 것은 보메로 바자이널 커넬이 되고 팔레이탈 쪽에 만나는 것은 팔라토 바자이널 커넬이 팔라타인 본 쪽으로 만나는 것은 그쪽이 그러니까 그 팔라토 바자이널 커넬, 파린지알 커넬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바자이널 프로세스의 버자이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성 생식기의 일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버자이나라고 하는 것의 어원을 보면은 칼이 있죠. 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선사시대 때부터 어떻게 보면 무기로 사용되었던 칼이 있는데 이 칼, 선사시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뭐 역사적으로 제가 틀렸을 수 있는데 청동기 이후라고 해야지 맞는 표현일 수 있는데 이 칼에는 칼집이 있죠. 칼을 그냥 이렇게 차고 다닐 수가 없죠. 칼을 그냥 이렇게 허리춤에 차고 다니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칼이 왔다 갔다 하다가 칼의 주인을 다치잖아요. 칼의 주인을 다치기 때문에 칼에는 항상 칼집으로 이렇게 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칼집이 있는데 그 칼집이 버자이나입니다. 칼집이 버자이나.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생겨 있는 것들을 바자이널 프로세스라고 하고 이것이 몸의 여러 군데에 사실은 있습니다. 이 바자이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방금 말씀드린 걸 정리해 드리면 보메로 바자이널 커넬과 팔라토 바자이널 커넬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앞쪽에서 소개될 때 그 그림 2-28에 나오는 머리뼈 아랫면에서 보면 좀 더 정중에 보면은 베지페린지얼 커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보메로 버자이널 커넬이고 약간 정중선에서 더 좀 떨어져 있는 레터럴 사이드에 있는 것이 파린지얼 커넬로서 팔라토 버자이널 커넬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네, 그 밑에 바로 베지파린지얼 커넬이 나오죠. 베지파린지얼 커넬 머리 바닥 인두관은 칼집 돌기 버자이널 프로세스의 안쪽에 있는 관으로서 이 관은 모모의 같은 이름의 고랑과 같이 결합되어서 형성되고 가쪽 디코 가지 레터럴 퍼스테리얼 네이잘 브랜치 외측 후비지가 스페노 팔라타인 아터리의 일부입니다. 그 아래쪽에는 파린지얼 커넬 방금 말씀드렸던 이 파린지얼 커넬은 칼집 돌기 버자이널 프로세스의 바깥쪽에 있는 관이고 이 관은 입천장뼈 팔라타인 본의 스페노이달 프로세스와 결합하면서 형성이 되는데 인두신경 파린지얼 너브와 파린지얼 아터리가 통과한다. 팔라토 버자이널 그루브는 입천장 칼집 고랑으로서 칼집 돌기 버자이널 프로세스의 바깥쪽에 있는 고랑으로서 이 고랑은 팔라타인 본의 스페노이달 프로세스와 결합해서 파린지얼 커넬 방금 말씀드렸던 팔라토 버자이널 커넬을 형성한다. 그리고 보메로 버자이널 그룹 이때까지 설명했던 것들이 전부
세세한 부분이 나오는 것인데, 보습 칼집 고랑은 칼집 들기 버자이널 프로세스 안쪽에 있는 고랑이고, 이 고랑은 보모에 있는 같은 이름의 고랑과 결합해서 베지파린지얼 커넬 혹은 보메로 버자이널 커넬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베지라고 하는 것은 오시피탈본의 베설라 파트 쪽, 그쪽 가까이에서 시작된다는 뜻이고, 사실 그림을 보시면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모의 알라 쪽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렸어요. 네. 141페이지로 가서 스페노이드 본의 바깥면에서 관찰되는 구조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날개와 날개의 돌기가 관찰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큰 날개 그레이터 윙. 그레이터 윙에는 아래의 구조물이 있는데 인프라 템포럴 크레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인프라 템포럴 크레스트는 큰 날개 관자면 템포럴 서피스와 관자 아래면 사이에 가로로 놓여있는 융기이며 씹기 근육인 가쪽 날개근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이 부착한다. 여기에서 보시면 인프라 템포럴 크레스트는 여기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인프라 템포럴 크레스트 쪽으로 꺾이는 여기 부분이 인프라 템포럴 크레스트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템포럴 파사가 있고, 인프라 템포럴 파사가 여기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되는 부분이 옆에서 보았을 때는 지금 제가 표시한 이 부분이 된다라는 것이고, 스컬의 옆면 lateral view of the skull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네, 여기에 붙는 근육이 lateral pterygoid muscle. 그 다음 템포럴 서피스. 템포럴 서피스는 인프라 템포럴 크레스트의 위에 있고 큰 날개의 수직 부위로서 템포럴 파사와 템포럴 파사의 일부로 템포럴 머슬이 부착한다. 네, 부착한다고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수용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템포럴 서피스. 그 다음 인프라템포럴 서피스는 인프라템포럴 크레스트의 아래에 있고 큰 날개의 수평 부위로 씹기 근육의 가쪽 날개근이 부착한다. 이것은 이제 눈을 여기서 뜨고 봤을 때 이쪽에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부분에 해당되는 인프라템포럴 크레스트가 되겠고요. 이 인프라템포럴 크레스트도 역시 그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이 연속해서 붙어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 스파인 오브 스페노이드 본 혹은 스파이나 앵귤라리스라고 불리는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중요한 뭐가 붙습니까? 여기에는 부착되는 것이 스파이나 앵귤라리스. 스파이나 앵귤라리스에는 스페노 맨디뷸라 리가먼트가 붙죠.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스페노이달 스파인이라고 불러도 되고 혹은 스파이나 앵귤라리스라고 해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나비뼈 아래 돌기에 날개 돌기 가쪽판 레터럴 플레이트 오브 테리고이드 플레이스트는 제 눈으로 볼 때 보이는 곳으로서는 여기가 레터럴 플레이트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레터럴 플레이트 오브 테리고이드 프로세스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붙는 것은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이 붙게 됩니다. 즉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이 상당히 브로드하게 레터럴 테리고이드 플레이트부터 인프라템포럴 서피스 그리고 인프라템포럴 크레스트, 인프라템포럴 파사, 인프라템포럴 서피스 혹은 인프라템포럴 크레스트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142페이지 나비뼈의 뒷면에서 관찰되는 구조물. 먼저 바디. 바디는 스페노 오시피탈 신콘드로시스 부분이 보이죠. 사실 여기 보시면
끊겨 있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부분, 그 수처에 해당되는 그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페너 오시피탈 신콘드로시스는 스페노이드 본의 바디의 뒷면과 뒤통수뼈, 여기서는 그림에 나오지 않는 바닥 부분 베설라 파트의 앞면이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젊은이에서는 이 두 뼈가 연골 결합에 의해서 신콘드로시스에서 연결되어서 나비 뒤통수 결합을 이루는데,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노인에게서는 이것이 이제 완전히 결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스페노이달 라스트룸이라고 해서 뒤에서 봤을 때 아래쪽으로 삐죽하게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고, 얘는 좌우의 칼집돌기 버자이널 프로세스 사이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융기이며 알라 오브 보머와 서로 관절을 하게 됩니다. 네, 뒤에서 보는 모습에서 나비뼈의 그 큰 날개가 역시 보이게 되고요. 이 큰 날개에는 포레이먼 로툰덤이 보이게 되죠. 이 포레이먼 로툰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미들 크레니얼 파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정적으로 맥실라리 너브가 통과하는 곳이죠. 그 다음 날개돌기 테리고이드 프로세스 뒷면에서 보면은 테리고이드 커넬이라고 해서 이 그림에서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좀 그림이 작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고요. 테리고이드 커넬이 되겠고, 날개돌기가 몸통에 연결되는 부위에서 앞뒤로 관통하는 것이고, 너브 오브 테리고이드 커넬, 아터리 오브 테리고이드 커넬이 통과하는 곳이 되겠죠. 그 다음 테리고이드 파사. 테리고이드 파사는 날개돌기의 미디얼 플레이트와 레터럴 플레이트 사이에 있는 함유로서 이 오목에는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이 부착되게 됩니다. 네,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테리고이드 파사이고, 그 위쪽에 보면 약간 그 수평하게 생겨 있는 부분이 스캐포이드 파사인데, 일단 테리고이드 파사가 되겠고, 이 테리고이드 파사에는 부착되는 것이 미디얼 테리고이드 머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캐포이드 파사는 날개 돌기 안쪽 반 미디얼 플레이트 바닥에 있는 타원 모양의 함유로서 여기에서는 텐저벨리 팔라티니 머슬이 부착됩니다. 스캐포이드 파사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보죠. 스캐포이드 파사 여기에 해당되는 바닥 부분에 있는 곳이고, 여기에는 뭐가 부착돼요? 여기에는 텐저벨리, 비슷한 이름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얘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꺾어지고, 여기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꺾어져서 여기 소프트 팔레트 중간에 이렇게 라프에 같이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긴장을 하면 입천장이 들어 올려지고 팽팽해지죠. 특이한 머슬입니다. 그 다음 3장에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테리고이드 나치. 테리고이드 나치는 날개돌기 안쪽 판과 바깥쪽 판 사이에 있는 V자 모양의 페임으로, 이 페임에 팔라타인 본의 피라미달 프로세스가 들어가는 것이죠. 들어가는 것이라서 여기를 말씀하는 것이고, 팔라타인 본이 그러니까 스페노이드 본보다는 더 전방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전방에 위치해 있는데, 전방의 그 뒤쪽에 있는 후방에 있는 프로세스가 피라미달, 전방에 위치한 팔라타인 본의 후방에 있는 프로세스가 피라미달 프로세스니까 뒤로 와서 이렇게 끼면 여기가 이렇게 합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버자이널 프로세스는 미디얼 플레이트 바닥 부분 안쪽에 있는 작은 융기로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것이 버자이널 프로세스가 됩니다. 여기 책에도 나와 있다시피 버자이널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룹 4 아디토리 튜브는 스캐포이드 파사의 뒤 바깥쪽에 있는 고랑으로서, 이 고랑은 관자뼈 템포럴 본의 페트로스 파트의 앞 모서리와 관절에서 귀관 오디토리 튜브의 뼈 부분을 이루게 되고, 이 고랑으로 귀관 오디토리 튜브가 지나가게 된다. 그림에서 자세히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에 이렇게 이제 그 스캐포이드 파사의 후 외부에 있는 이 부분 연두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나중에 뒤쪽에서 관절하는 템포럴 본의 페트로스 파트의 앞 모서리하고 관절해서 오디토리 튜브의 뼈 부분을 이루는 것이 되겠고, 귀관이 놓여지는 부분이죠. 귀관이 놓여지는 네. 143페이지에 있는 나비뼈의 윗면에서 관찰되는 구조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통, 큰 날개, 작은 날개가 다 보이는데, 몸통에는 튜버클럼 셀라의 안장결절이라고 해서 그 내하수체 오목의 앞쪽에서 가로로 주행하는 것이 되겠죠. 네,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가 튜버클럼 셀라에, 그 다음 반대편이 되는 것이 이제 도줌 셀라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장결절은 내하수체 오목의 앞쪽을 가로로 주행하는 결절이고, 키아스메틱 서커스는 그 앞쪽에서 있는 고랑으로서 서커스 키아스마티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부분 키아스마틱 서커스가 돼서 시신경이 교차하는 곳이죠. 옵틱 카이즈미 놓이는 곳입니다. 그 다음 앞틱 캐날 양쪽 옆에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구멍 앞틱 캐날 여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앞틱 캐널은 당연히 앞틱 너브하고 옵타믹 아터리가 통과하는 것이고, 그 다음 셀라 털키카는 튜버클럼 셀라의 뒤쪽에 있는 오목한 곳이고, 네, 이거 전체가 이제 여기에서 여기 튜버클럼 셀라이고, 여기 안에 이제 하이포피시얼 파사라고 부르는 곳이 가운데 있다라고 대충 구조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그 다음 여기에 이제 하이포피시스가 놓이는 곳이 되겠지요. 그리고 미들 클리노이드 프로세스는 튜버클럼 셀라의 뒤쪽에 있는 조그만한 용기인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약간 복잡하니까 지워서 보시면 미들 클리노이드 프로세스라는 곳이 요곳에 해당됩니다. 핑크색으로 그려볼게요. 네, 핑크색으로 그려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들 클리노이드 프로세스이고요. 그다음 돌줌 셀라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장의 뒤쪽 부분, 털라셀키가 뒤쪽에 돌출될 부분이고, 포스테리어 클리노이드 프로세스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네, 파스테리어 클리노이드 프로세스. 텐토리움 세레벨리, 손에 천막이 붙죠. 그 다음 페트로젤 프로세스라고 해서 바위 돌기는 돌줌 셀라의 아래에 있는 작은 돌기로서 템포럴 본의 페트로스 파트의 끝부분과 관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림에서 찾으시면 역시 핑크색으로 표시할 텐데 요 부분, 요 부분이 페트로스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클리브스라고 하는 것은 돌줌 셀라의 뒤쪽에 있는 비스듬한 부위로 성인에서는 오시피탈 본의 바닥 부분으로 이어지며 판스의 윗부분을 지지하는 곳입니다. 돌줌 셀라의 아래쪽에 여기 이제 돌줌 셀라에가 정확하게 말하면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아래쪽 부분은 다 클리브스가 되는 곳이죠. 그 다음 카로티드 서커스는 셀라 털키카의 바깥쪽에서 뒤쪽으로 가는 고랑으로, 이 고랑 속에는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와 캐버너스 사이너스가 놓여져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캐로티드 서커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페노이달 링굴라는 목동맥 고랑의 경동맥 뒤끝에서 이 고랑의 바깥 경계를 이루는 작은 돌기인데요. 저희 책의 145페이지에서는 실제 이렇게 스페노이달 링굴라가 뒤로 뾰족하게 나와 있지만 실제 그런 구조물이라기보다는 방금 제가 이 카로티드 서커스를 그린 부분의 바깥쪽에 보면 약간의 이렇게 카로티드 서커스 때문에 이렇게 융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 전체를 스페노이달 링귤라라고 하고, 그 뒤에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에 저 그림이 사용되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좋겠네요. 두 번째, 나비뼈 윗면의 큰 날개 그레이터 윙. 그레이터 윙에는 세 가지 중요한 구멍이 있죠. 순서대로 보시게 되면 포레임은 로튠덤, 그 다음에 사실 로튠덤은 아주 위에서 봤을 때는 썩 잘 보이는 건 아니고요. 오베일은 굉장히 크게 보이고, 그 다음 마지막에 스피노좀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형 구멍에는 앞에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적지는 않게 되는데요.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로 맥실라리 너브를 내고요. 프레임은 오벨 같은 경우에는 뒤 바깥쪽에 있는 구멍으로 아래턱 신경을 스컬 밖으로 내립니다. 그 다음 뇌막 동맥 구멍 역시 프레임은 오벨의 뒤쪽에 있는 구멍으로서 미들 메닌지알 아터리를
내리죠. 예, 뭐 그리고 타원형 구멍에 액세서리 매니저 아트리가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 나비뼈 윗면에 작은 날개라고 해서 작은 날개에는 아래와 같은 구조물인데 작은 날개는 먼저 에스모이달 스파인이라고 해서 여기 앞쪽에 이렇게 뾰족하게 창처럼 꼭 나비의 부리가 있는 비둘기 부리가 있는 부분처럼 생겨 있는 부분이고 크리브리폼 플레이트와 크리브리폼 플레이트는 어떤 뼈? 네, 이건 에스모이드 본이죠. 크리브리폼 플레이트와 간절하죠. 그다음 엔티리어 클리노이드 프로세스는 작은 날개 뒷모서리 바다 쪽으로 뒤쪽으로 돌출한 건데 이것은 미들 클리노이드 프로세스가 제일 불투명하고요. 이거 엔테리어 클리노이드 프로세스랑 파스테리어 클리노이드 프로세스는 비교적 좀 도드라지는 구조물로서 여기 지금 방금 제가 연두색으로 표시한 구조물들이 되겠습니다. 자, 145페이지에 보시면 나비뼈 큰 날개에 있는 구멍 해가지고 네 가지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레임은 로툰덤, 그 다음에 프레임은 오베일, 그 다음 세 번째 프레임은 스피노점, 네 번째 수피리어 오비탈 피셔. 뭐 그림에서 표시한다면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수피리어 오비탈 피셔가 되겠지요. 그레이터 윙과 레서 윙의 사이가 되겠고요. 지나가는 구조물 로툰덤은 뭐가 지나가요? 로툰덤은 상악신경, 오베일은 하악신경, 하악신경, 그리고 스피노즘은 미들 메닌지얼 아트리. 수피리어 오비탈 피셔는 많이 지나가죠. 네, 3번, 4번, 5번에 1번, 그 다음에 6번, 그 다음에 수피리어 옵탈믹 베인, 네, 여기에서 보면 맨 밑에 인피리어 옵탈믹 베인도 통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릴 때 이 인피리어 옵탈믹 베인은 인피리어 오비탈 피셔를 통과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학자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 수피리어 오비탈 피셔하고 이제 인피리어 오비탈 피셔가 이렇게 미디얼 사이드에서는 살짝 뭐랄까 만난다고나 해야 될까요? 그렇게 돼서 어떠한 부분에서는 이 이제 그 베인 자체가 통과를 할 때 인피리어 오비탈 피셔를 통과한다라고 또 하고 일부 파트는 이제 수피리어 오비탈 피셔도 통과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에는 뭐 이 점을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위의 연결로 보게 되면 포라멘 로튠덤으로 나가는 그 맥실라리 너브의 경우에는 테리고 팔라타인 파사로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2, 3번은 나가는 곳이 사실 스컬의 밖으로 나가는데 굳이 따지면 인프라 템포럴 파사로 나가는 것이죠. 4번은 당연히 오비트입니다. 오비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45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나비뼈의 용어는 해부학적 용어를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 전체를 복습하시는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스페노이드 볼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